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자, 7번째 시간 옥루몽이야, 옥루몽. 그래서 27번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힌트를 주고 있죠. 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소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옥루몽의 환몽 구조는 이게 뭐냐면은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옥루몽의 환몽 구조는 독특하대.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천상계가 나오면 일단 환상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골 때리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늘나라의 인간들이야. 천상계의 인간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죄를 졌어. 그래갖고 속세로 가, 속세. 근데 여기가 바로 뭐야? 꿈이야. 보통은 천상계를 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기 속세가 꿈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꿈을 꿔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대. 그러니까 몽중몽, 꿈속에 또 다른 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좀 더 자세한 구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신이한 존재 뭐야? 뭐 신선 또는 선관, 뭐 하나님, 뭐 이 정도 되겠죠?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야, 이거 얼마나 큰 힌트를 주냐?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장수했다 이 소리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다시 꿈을 깨고 진짜 자기의 살던 공간인 하늘나라로 복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몽은 뭐야? 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늘나라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꿈을 꾸게 돼. 그 꿈의 자리는 어디야? 속세야. 됐지? 그럼 속세에서 살다가 다시 꿈을 꿔서 자기 원래 천상계의 모습을 보게 돼. 됐어?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꿈인데 그 천상계를 경험했었던 꿈은 강몽. 꿈을 깼다. 그래서 다시 속세의 위치로 올라오게 되죠.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다시 뭐가 되는 것이야. 천상계로 돌아가게 돼.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됐어요? 그럼 결국엔 뭐야? 이것도 역시 또 하나의 각몽, 꿈에서 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천상계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의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양창곡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는 천상계에서는 뭐였어? 문창성이었지, 이름이. 근데 양창곡으로 태어난대.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유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다 동그라미 쳐라. 인간 세상에서 윤소저, 소녀는 젊은 여인이라고 해서 황소저, 강남홍, 벽선성,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던 5 여인들이 그대로 같이 환생을 했다 이 소리야. 양창국과 결연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문창성이라는 새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이름 뭐야? 문창성이죠. 그 다음에 속세에서의 이름 뭡니까? 양창국이죠. 대단한 놈이야. 여자가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러니까는 천상계에 있었던 문창성, 양창국을 하죠. 5명의 여인들이 그대로 같이 환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자가 5명이면 뭐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피곤한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양창국은 벼슬 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연왕에다가 밑줄 쳐봐. 연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방에, 그러니까 천자가 있는데 중국 땅덩이가 넓잖아. 그러니까 다 관리를 못 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떼줘. 하나씩. 여기에다가 이제 무슨 뭐, 짱을 하나 세우겠지. 걔가 뭐야? 연왕이야, 연왕. 연왕에 오른다. 그 뒤 양현, 모친, 허부인 5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양현이야. 그러니까는 지상에서의 이름이 뭐였니? 양창곡이지. 그럼 뭔가 인연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누굴 강력하게 의심해야 돼? 뭐 아버지 정도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지. 사실 아버지야. 그 다음에 허부인이 있대. 성이 달라. 근데 뭐야? 명칭이 부인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양창곡의 엄마 양현의 와이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하게 의심하면서 일단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물 정리를 해볼 수 있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물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 부분의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었어야 돼. 됐냐? 자, 본문 한번 가볼까요?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야, 강남홍 순서를 한번 헤아려 봐봐. 몇 번이야? 세 번째. 서드. 취하여 취봉루의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의자에 잠이 들었더니 세 번째 마누라가 술 처먹었나요? 취했어. 취봉루의 가. 야, 이게 정말 이 글 전체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자, 루 한자 때려주세요. 이거야. 됐어? 이게 뭐야? 누각이야, 누각. 그러니까 정자가 있고 누각, 뭐 큰 집, 큰 정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야? 집 정도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항상 큰 정자 내지는 작은 집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각이야, 누각. 취복루에 의상 옷도 풀지 아니하고 자빠져 잤어. 호련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한 곳의 이름이 한명산이라.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뭐라 했어? 임몽. 꿈을 꿨다는 말이야. 근데 어때? 공간이 바뀌었죠. 명산으로 갔어. 봉우리가 높고 험준 학원을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동그라미 쳐야겠지.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가사에다 밑줄 쳐. 얘 겉옷이야. 그러니까 비단으로 된 겉옷을 걸치고. 석장이 존나 중요하다. 석장은 뭡니까? 지팽이야, 지팽이. 한자 나왔죠? 하지만 읽을 수는 없죠. 지팡이란 말이야.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웃으며 맞아왈. 야, 공간을 잘 보란 말이야. 야, 봐. 그러니까 니네들이 항상 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가 놓쳐. 쪼개란 말이야. 어떤 단위로? 장면 단위로. 처음에 어땠어? 강남홍이 술 처먹고서는 꿈에 들어갔다. 됐지? 근데 꿈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어? 명산 갔지요? 장면을 항상 생각하란 말이야. 배경과 함께. 그러면 강남홍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누굴 만났어? 보살을 만났어. 근데 얘는 어때요? 조금 신이로운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됐어? 그래서 석장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맞아왈 얘기하죠. 강남홍은 인간 지락이 어떠한가? 너 인간에서의 삶이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강남홍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강남홍이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단 말이야. 도사는 누구시면? 너 누구니? 인간지락은 무엇을, 인간지락이 어떠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하고 있죠.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석장, 지팡이를 공중에 확 빠던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어때? 딱 봐도 천상계잖아. 환상적 기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살이 강남홍을 인도하여 무지개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공간의 이동이죠.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 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왈, 물어 말하기를. 이는 무슨 문입니까? 공간에 이동을 했는데 이 문에 대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보살이 뭐라고 얘기해? 남천문이다.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남천문이고 너는 한번 올라가 봐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 광채 휘황한데 해와 달빛이 끝내준단 말이야. 누각 하나가. 거기 누각이 있대. 어떤 집이 있었나 봐. 허공의 소사건을 백옥 난간이며 유리기둥이 영롱하여 밝게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새 새끼들이 쌍쌍이 배어하며 왔다 갔다 하며 몇몇 선동 뭐야? 신선의 심부름꾼 정도 되는 애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선동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 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야, 뭔가 느낌이 오냐? 한 명의 선관과 신선에서의 벼슬아치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랬더니 5명의 선녀들이 함께 자빠져 자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연결이 되잖아. 얘는 뭡니까? 양창곡, 미스터 양. and 5명의 부인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얘네들의 모습을 봤다. 그럼 양창곡의 하늘에서의 이름이 뭐였어? 문창성이었지. 요 정도 대가리는 있어야 된다. 됐어요? 스토리 보이죠? 자, 계속 가봅니다. 그랬더니 보살께 문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백옥루 밑줄 쳐야 되겠지.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어. 제일 위에 누운 선은, 신선은 문창성이요. 다시 동그라미처럼.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 옥녀, 천유석,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라. 네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원래의 모습이 바로 저 여자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보살은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자꾸 하고 있어? 강남홍이 꿈에서 하늘로 올라갔잖아. 너는 원래 선녀였어 라고 전생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었어. 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쭉 안내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과연 내가 어떻게 읽는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봐봐.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자르고 그 장면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그 아래서 소설적 기능이 있는 것들은 걔의 의미를 자꾸 되짚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쪼개서 나가야 돼. 이걸 하나의 큰 통으로 읽지 마. 쪼개서 정리, 쪼개서 정리, 쪼개서 정리. 그래야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생에서 입도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쟤네들은요 다 선관인데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다지 다 취하여 잠을 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살이 호련, 서쪽을 갑자기야. 서쪽을 보며 합장을 하더니 시한구를 외워 왈. 그래서 네 줄의 시를 읽고 있죠.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면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그래서 인간과 인간 또 뭐 신선과 신선이 되었든 아무튼 인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약간 헛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죠.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원래 천상의 별인데 나는 원래 하늘의 사람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드계는 뭐야? 인간계라고 했죠. 인간계에 내려온 것이로다 라면서 자기의 전생을 깨닫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중략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강남홍이 말하기를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여기다 밑줄 쳐야지. 저는 이제 인간 세상으로 안 돌아갈래요. 저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라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보살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인연 골 때린 년이네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늘이 정한 인연을 사람의 힘으로 할 바가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넌 아직 인간 세상에 시간이 더 남아있어. 빨리 돌아가라. 40년 후에 다시 와. 그러니까 강남홍, 인간 강남홍은 속세에서 몇 년 더 살아야 돼? 40년 더 살아야 돼.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조회 밑줄 쳐. 그냥 인사라고 퉁치면 돼. 알았어? 조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를 중심으로 해서도 조회가 나오고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도 조회가 나와. 인사를 드리는 거야. 조회하고 천상지락을 누릴지어라. 너 그때 40년 뒤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와서 다시 살 수가 있어 라고 보살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야. 강남홍이 다시 묻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살은 누구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는 나처럼 돌을 닦는 사람은 남해. 나는이야 나는. 나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이라. 관세음 동그라미 쳐. 또 하나의 부처지요. 그래서 부처, 큰 부처님의 나의 보스 명을 받아서 그대를 지도하러 왔나라. 너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러 내가 여기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빠던 존나죠? 또 던져요. 오색무지개가 일어나 호리언 우레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보니 몸이 취복루 책상 앞에 누웠는 취복루 밑줄 쳐. 취복루의 공간은 어디야? 천상계야? 인간계야? 그렇죠. 인간계. 얘가 아까 술 처먹고서는 잠깐 잠들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취복루는 인간계의 공간이죠. 딱 보면은 여기 문제에서도 사실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뭘 정리를 잘 해야 됩니까? 인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5명의 인물들 그다음에 한 명의 남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얘네들의 이름만 나오지 사실은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대화야? 보살과 강남홍의 대화. 이게 전부였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기본적인 스토리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지랄 같은 게 공간의 이동이 많아. 공간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는 그 공간이 도대체 하늘나라의 공간인지 아니면은 인간계의 공간인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걸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 동그라미 쳐 누구야? 이승의 이름 양창국이죠. 윤부인 황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하니 그들 또한 똑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밑줄 쳐야지. 큰 사건이잖아.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언니도 꿨어? 나도 꿨어. 뭐 이지랄 했겠지. 허부인이 듣고 허부인 누구였어? 시어머니 정도가 되겠죠? 양창곡의 엄마였단 말이야. 듣고 강남홍 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에 늦도록 무자하여 자식을 못 낳았다 이 소리야. 옥련동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연왕을 낳았다. 내가 애를 못 낳다가 존나게 기도해갖고 내가 너희 남편을 낳은 거야 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잖아.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식을 낳았어. 근데 그 은혜를 내가 한 번도 부처님에게 갚지 못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꿈에서 천상계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니? 그로 인해서 어떤 부처님에게 공덕을 잘 빌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듣자 하니 벽성선의 한 명의 와이프죠. 부친 보조국사께서 보조국사 동그라미 쳐. 사돈 정도 되겠죠. 근데 사돈의 직업이 뭡니까? 스님이란 말이야. 자계봉 대승사에 계신데 절에 계신데 불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부탁을 좀 드려서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옥련봉 돌부처는 결국엔 누구였어? 부처님이었지. 그지?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우리가 절을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서 100일 동안 제사를 올려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야 벽성선 니네 아빠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우리가 절 하나 짓고 우리가 제사를 올려서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을 조금 전달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허부인이.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보조국사를 지네 아빠가 이제 보조국사란 말이야. 아버지에게 청하여 제를 올리기 시작하고 제물을 후히 보내요. 옥련봉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거기다 작은 절을 만들었단 말이야. 과연 그 후 40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 허부인은 술을 80을 하고 잘라. 그럼 양현 누구였어? 양창국의 아버지였죠? 허부인 뭐야? 엄마였죠? 얘네들은 40년 살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술을 80을 하고 80세에 돌아가셨다. 이 소리가 되겠지. 연왕은 양창국이야. 다시 출장 입상하여서 벼슬길에 다시 올랐어. 또한 술을 80을 하고 80세에 또 죽었어. 윤 부인은 3자 이녀의 수 70에 돌아가셨고 황 부인은 2자 1녀의 2자 2명의 아들과 1녀 1명의 딸을 낳았단 말이야. 수 60을 넘기고. 그다음에 뭐 계속 그런 얘기야.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강남홍은 5자 3녀 많이 듣네. 수 72호 벽선성 일지는 각각 3자 2녀 수를 각 70을 하니 연왕의 자녀 합차여 26명이야. 많이 났죠? 아들은 16명이야. 그럼 빼봐. 딸은 몇 명이겠어? 뭐 10명 정도가 되겠지. 각각 입신 양명하여 부귀를 누리고 딸 12는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됐어요? 어렵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공간의 이름, 공간의 위치, 공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야, 우리가 편의상 천상계에서 속세로 넣어볼 때 인몽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보자.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봐. 자, 그랬을 때에 문제를 보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그리고 답이 1번이고 2번, 3번은 맞는 거 아니겠냐? 4번, 5번은 그냥 쓰레기급이니까는 1번, 2번, 3번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강남홍이 취복로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사실관계지. 그 다음 뒤에 것은 보기하고 결부지어갖고 연결해갖고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취복로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공간이군. 야, 강남홍은 천상계 이름이야? 지상 속세의 이름이야? 속세 이름이지. 취복로의 공간 어디 있었어? 속세에 있었지. 천상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뒤에서 뭐라고 씨부리고 있냐? 취복로는 하늘나라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하늘나라에서 속세로 임몽하는 여기다. A에 취복로가 있었다?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 개소리죠. 얘네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 하늘나라의 사람이었었는데 속세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강남홍은 여기에서 술 처먹고 하늘로 올라가 나의 전생을 경험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취복로는 어디에 있어?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됐냐?
기가 막히죠. 애새끼를 존나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구성, 흐름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중심은 뭐 했다? 사실 여기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공간보다는 무조건 인물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자. 강남홍이 배곡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배곡루 어디 있었냐? 하늘나라에 있었잖아. 맞지?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저는 신선이었군요. 배곡루는 속세에서의 인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 천상계의 공간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잘 봐. 속세에서의 인몽을 통해 어느 파트야? 여기 파트지. 그죠? 비를 통해서 천상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배곡루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맞지요? 3번 보자. 보살 어디서 만나냐? 천상계에서 만났죠?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잘라. 사실관계 어때요? 맞죠?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강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겠군. 야, 속세로의 강몽. 야, 너 아직 안 됐어. 얘 뭐라고 얘 강남홍이? 저는 여기 더 살고 싶어요.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안 된다. 너 아직 2승에서 40년의 시간이 남았다 하면서 또 빠던 딱 했더니 어떻게 되냐. 구름 뭉게뭉게 나오면서 얘가 꿈에 깨잖아. 그래서 강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가 바로 보살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4번 5번 그냥 한번 해보자. 허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관한 것은 저를 만들었죠.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겠고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보답을 해야 돼 부처님께. 5번 갑니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건 보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 5번은 졸라 쉬웠다. 됐습니까? 27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25번은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고전소설에서는요. 이게 이제 답이 3번인데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뿅 하고서는 천상계로 뿅 하여 강몽이 되기도 하잖아.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환상적 면모, 판타스틱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죠. 환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공간이 드러나고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공간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환상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25번의 답이 3번인데요. 25번 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뭘 가르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고전소설의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요 말이 정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존나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3번을 답을 못 찍겠어. 그럼 여기가 바로 시간 잡아먹는 아이란 말이야.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일일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게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누가 예고하고 있니? 보살이 얘기하잖아. 너 아직 40년 남았어.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래 할 거야. 앞날을 예고하는 것은 서술자가 아니라 결국엔 보살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읽을 때 고전소설에서는 1번 따위의 선택지가 그냥 버릇이야.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들도 뇌가 있으면 그냥 고전소설을 읽을 때에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보이는 부분에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밑줄 쳐. 마치 인물 처음 나오면 동그라미 치듯이 중요한 사건 나오면 밑줄 치듯이 서술자의 개입에는 밑줄 치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요. 일반적으로 서술자의 개입이라든지 뭐 전기적 요소라든지 비현실적인 어떤 행위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장면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선생님은 항상 체크를 하고 읽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초보 강사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얘들아, 지문을 좀 빨리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술상 특징의 문제가 나오면은 1번부터 5번까지 흔적 빨리 파악하면서 눈으로 익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글을 읽어볼 때 생각하면서 읽어. 그러면 답이 빨리 도출이 돼. 존나 교과서적인 말이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한번 풀어봤어.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잘 안 되더라고. 현실적으로 애새끼들은요, 그냥 읽어 나갈 때에 가장 직접적인 내용부터 파악하려고 든단 말이야. 근데
이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라. 그러한 주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따구 말들이 겁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그냥 서술자의 기입으로 보이는 것에선 밑줄 치면서 읽어보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번, 대립적인 두 인물. 도대체 누가 대립적이야? 싸워야 되겠죠? 선과 악이 그런 거 없어.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지를 표현하고 뭐 내용상이죠. 서술상 특징이라기보다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겠다. 인물의 외양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이한 존재들 얘기하잖아. 근데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의 어떤 비범함, 신이한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울 거는 별로 없고요. 1번하고 3번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26번 고난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번이 답이에요. 윗글의 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3번 도대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제외하였다. 야, 만났잖아. 그죠? 처자고 있어 다. 남천문은 어디야? 천상계지. 그럼 강남홍은 뭐야? 지상계의 한 여인이지. 그지? 꿈을 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누구 만나? 보살 만나. 보살 올라가서 봐봐. 했더니 한 명의 남자와 5명의 여인들이 처자고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 만나잖아요. 이게 왜 물음표입니까?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뭐야? 재회야, 재회. 됐어요? 재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한 번 만났던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재회라고 하는 것이잖아. 이게 재회야? 강남홍이 자기 전생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야. 만났던 사람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개념하고는 다르겠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자기의 전신의 모습을 자기가 먼 발치에 떨어져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그 만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하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그것은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재회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자.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뭐 당연하죠? 천상계의 공간입니다.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지팡이라고 했지.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던지고 무지개 다리가 일어나서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있었고요.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주었다. 오케이. 허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고 허부인의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다. 됐죠? 자, 28번은 어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 그래서 거기다가 고난도라고 박아 놓았다. 자, 다른 거는 됐고요. 5번. 내가 어휘의 의미를 이다지도 모르나? 야, 밑줄 친 미음이 뭡니까? 배회하며야. 배회하며. 배회가 뭡니까?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배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 어울리다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배회. 빡. 됐어요? 이거 꼭 필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돌아다니다가 배회하다, 어울리면을 바꿀 수가 없다.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인물 중심으로 꼼꼼하게 읽는 훈련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